감사원 감사 결과 경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책임자 징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갈이 없이 총선까지 그냥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청년이 농어촌에서 창업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 시민단체는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기구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208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 뒤 적자 보존을 이유로 7억 8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운송 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4억 1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것이니까 이 일을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특히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 이외에 임원급여 과다 지급과 운송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기각해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운송원가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가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되돌려받은 보조금을 환급 환수하고 보조금 확정과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경주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민단체와 약속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한 그대로 처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각 시정 요구에 대한 내용이 뭔지 상세히 검토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로 확인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해 경주시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대표하는 두 시민단체가 상경 집회와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112호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 정문과 청와대 앞에서 포항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12월 10일에 종료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범대본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지만 특별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결집을 위해 조국 사태에 총력을 쏟으면서도 쇄신 방안을 두고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물갈이 없이 총선까지 그냥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이상 다선 의원 공천 배제설이 나왔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지지세가 큰 지역을 떠나 약세 지역,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는 주호영, 강석호, 김광림, 김재원 의원 4명이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 다선이 없어지면 지역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고 우리 지역 출신들이 중앙정치를 절대 리드할 수 없습니다. 손해는 지역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신정지역신 특별위원회가 공천 규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4개월째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여성, 자치단체장 등 누구에게 가산점을 주고 누구에게 감점을 주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출마 예정자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 부여나 다선 배제 같은 돌출 발언이 잇따르면서 공천권을 쥔 지도부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지금 이제 그 현직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 가이드를 마련한 다음에 부가적인 장치로 그 당내에서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부의 실정에 얹혀서 가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자꾸 누리는 그 습성으로부터 지금 해방되지 못했다. 심지어 출마를 노리는 당회 인사들은 입당에서부터 현역 의원 견제를 받는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깜깜이 공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릉군이 공모하는 울릉포항 간 대형 여객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기존 포항 울릉 간 선플라호 선사인 대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저건설은 오늘 포항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총톤수 2,125톤, 최고 속력 41노트, 운항 통제 최대 파고 4.2m인 쌍둥형 여객선을 2년 이내에 건조하겠다고 제시해 시스포빌과 울릉독도 해운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은 대저건설과 최종 협상을 거쳐 협약을 맺고 경상북도에 지원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오전에 울릉도를 출항하는 대형 여객선을 취항시킬 계획입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나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전체 인구는 226만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52만 7천여 명으로 19.8%를 차지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0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명 중 4명 이상, 지금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더 심각합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를 보면 전국 시군구에서 군위군이 687.8로 가장 높았고 의성 646.6, 청도군 559.6 순이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배에서 6배 많다는 의미입니다. 경북 지역에 6개 군이 포함돼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청년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경북 농촌 지역에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가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된 만큼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상북도가 외지의 도시 청년들이 도내 농어촌에서 창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 청년들의 사업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침체된 시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울릉도 헬기 추락사고 이후 쓸모없이 방치되어 온 영덕 3사 해상공원의 헬기 경납고가 드론 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소정의 체험료를 내면 드론을 조종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경주도 하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젊은이들로부터 인기입니다. 어촌민속 전시관 말고는 이렇다 할 체험시설이 없는 3사 해상공원에 이달 초 문을 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청년 4명이 의기투합해 1인당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다 적금 8천만 원을 보태 창업한 겁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그리고 현재 영덕은 먹거리라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체험이라는 문화관광이 이제 시설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호젓한 숲길 옆에 자리 잡은 통나무집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그윽한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영덕의 특산품인 자연송이를 그대로 넣은 스프와 흑당에 졸인 시럽을 첨가한 크림 라떼가 손님들의 인기 메뉴입니다. 아, 진짜 알배기가 씹히네요. 진짜 송이향도 살짝 나는 게 풍미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해온 20대 여성이 외가가 있는 영덕에서 7년간 비어있던 집을 리모델링해 창업했습니다. 1억여 원에 이르는 창업 자금 가운데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은 적지 않은 힘이 됐습니다. 3년 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창업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침체되어 온 시골 마을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도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이 청년들이 영득이 좋아서 찾아온 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외지의 도시 청년 2,000명을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옛 포항 역사 개발이 내년 초쯤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4일 김만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다음 달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사업주관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사업지구를 분리해 서쪽 절반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녹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동쪽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1.8로 전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상승세는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을 예상하는 주택가격 전망도 110으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 판단이 지난달 61에서 64로 3포인트 올랐고 앞으로 경기 전망도 66에서 68로 개선됐습니다. 포항의 대표 명소인 내연산은 겸재 정선의 진경 산수화가 완성된 곳인데요. 포항의 중견 작가가 자신만의 진경 산수 화풍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한중원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거침없이 내리꽂히는 물줄기, 깎아세운 듯 가파르게 결이 살아있는 암벽. 300여 년 전 겸재가 그랬듯 수없이 산을 올라 포착해낸 내연폭포입니다. 겸재의 화폭 속 내연산을 연구하다 또 하나 눈여겨보게 된 것이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 작가는 겸재와 단원의 하풍 중간 지점에서 본인의 폭포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단원 김홍도는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런데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보면은 그냥 명품이죠. 저는 한 중간쯤에서 저희 모양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작가가 내연산에 몰두하는 이유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형성해준 토대가 고향의 산천이기 때문입니다. 페인트 롤러를 이용해 자신만의 진경산수 화풍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은 음악회와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정보입니다. 남영 최병익 서예가의 먹향 북그림자로 날다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4층 전시관에서 열리고 경주 음악협회의 클래식 페스티벌이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에서, 영화 더빙쇼 자유결혼은 포항시청 대잠홀, 예상치 못한 조합전이 구룡포 예술공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진 지역의 토착 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원 소장은 울진군의 간판 교체 사업 부실 시공 고발 사건과 마을 공동어장 면허 불법 이전, 모 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와 검찰 등 사법 관계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사건들을 철저히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는 포항의 한 요양병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포항검찰이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지역민의 검찰로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15도 넘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맑아진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내일 낮까지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 울릉군 도동항 방파제 보수공사를 오는 2021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높은 파도와 폭풍 해일 때 방파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실시되며 도동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단면을 보수 보강하게 됩니다.